저 인간은 뭐하다가 여기까지 굴러왔지? 언제 얘가 성인이 되면 땅의 소리를 들을 일이 있을까? 하늘의 구름을 이렇게 볼 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뭔가 더 환해진 느낌? 맞죠? 맨날 남자분들은 많이 있다가 한국만 있다가 지금 오늘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에 오늘 저자분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저자분한테 딱 어울릴 만한 소개를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부드럽게 거절한다. 그렇죠. 아니죠.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되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카리스마 그런 걸 원하신 거 아니신가요? 여기 책에 나와 있었어요. 네. 부드럽게 내 의사 표현하면서 그렇죠. 거절 버튼을 눌렀다. 맞아요. 책은 아직 안 읽으셨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희 저자분님.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이 책을 쓴 김진희 작가이고요. 지금은 그 플로우진이라는 그 작가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글 작가, 그림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로우진. 진이 제 원래 플로우진이 맞죠? 네, 플로우진이. 여기. 그러니까 이름이 김진희인데 네네. 이제 그 진희를 제가 영어 이름으로 진희라고 썼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물그림도 좋아하고 조금 내맡기기 이런 거에도 좀 의미를 크게 두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플로우를 이제 제 이름 앞에 붙여서 이렇게 플로우진이라는 작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요거 하나 주셨는데 이거 직접 그리신 네네. 그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안 그리시고는 이렇게 사진 아니었어요? 그리죠. 근데 진짜 너무 그림 실력이 너무 저는 대단. 요새 AI는 네네. 하도 유행하니까 AI로 그리는 거 아니까 너무 잘 그려갖고 감사합니다. 챗진이? 고요한 휴식. 가로 세로 네. 거의 1m씩 이게 그 약간 큰 그림이에요. 근데 맞아요. 제가 네. 그 그림을 아크릴화로 그리는데 그 그림 아크릴화를 하기 전에 레진이라는 재료를 먼저 썼거든요. 그 치아 레진? 때우는 레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도 레진 아트가 네. 엄청나게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레진 작가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그 물그림 쪽 요만큼만 그 위에 레진이 씌워져 있어요. 직접 보시면.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하고 또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림이. 네. 개인교회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와.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호 박물관. 자, 그러면 저희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라는 책으로 저희가 오늘 북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먼저 첫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제 아내하고 교육관이 완전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뛰놀고 숙제라는 거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네. 아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의 시류에 그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뭐 애들이 이제 스카이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허무맹랑하다 생각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달라요. 관이 다르는데 저자님께서는 지금 혹시나 가족분과 대립이 있으실까 또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을 이제 시키고 계실까 좀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여쭤본 게 보니까 어릴 적 네.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고 집안에서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좀 네. 힘드셨다고 이 맞아요. 책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저희 그래서- 지난번에 초강집 그때- 초강집에 나오는 학습 결손이 일어난 아이 네. 케이스가 딱 저자님이셨던 저자님 것 아닌가?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기대감이라 이런 게 너무 네. 무거우셔갖고 좀 하고 싶은 것까지도 못하게 탁 네.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네. 이제 공부까지도 나아버리신 네.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의 아이를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6살이었을까 아기가? 아이들이 이제 7살? 네. 한 명은 4학년 올라가고 네. 또 한 명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요. 아, 그래서. 저희 네. 아이랑 같네요. 아, 둘째는. 우리 여기, 중이랑 여기도 네. 둘째분하고 지금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에 대해서 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저희 엄마가 되게 저희 엄마는 교육대학 나오셨고 아빠도 아. 교육대학 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네네. 학교를 한 번 더 가셔가지고 이제 네. 를 다니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대기업에 계시다 보니까 아빠는 네. 이제 그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아. 스카이의 바치기였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사택에 살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김과장네, 김부장네, 아. 그 무슨 젓가락, 숟가락 진짜 개수 그 왜 군인 아파트 음. 사모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그런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 엄마는 이제 엄마가 교대를 나오셨는데 선생님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어. 근데 그거를 아마 저한테 좀 투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 대기업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치이는 거를 이제 얘를 하나 잘 키워서 그걸 그냥 뛰어넘고 좀 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되게 어릴 때부터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그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책을 거의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신나셨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가 네, 될 것 그렇죠.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뿌듯하죠. 네. 그러니까 보는 모습만 봐도 엄마가 네. 이제 되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엄마가 된 것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청주에서 그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주말마다 나중에 들었는데 주말마다 청계천에 가서 그 헌책 파는 데서 새 책을 사면 좀 쌌대요. 그러니까 어. 아빠랑 주말마다 네네. 그걸 전집을 계속 사다 나른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음. 거의 도서관 아. 만큼 그러니까 방마다 거실 뭐 모든 벽에 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다 네네. 뭐 몇십 번이 아니라 몇백 번씩 읽을 정도로 제가 거의 와.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차단돼 있으니까요. 뭐 TV도 아, 안 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놀 게 근데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아. 되게 관계가 많이 없어.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아. 어느 날부터 아웃풋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제 네. 책을 제가 쓰는 거예요. 되게 어린 애들 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책을 쓰고 그 옆에 네. 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막 쌓여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얘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전과를 지금 몇 번을 봐도 모자란데 얘가 아. 책을 쓴다.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많이 쓰고 딱 덮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올 때 벌써 신이 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너무 막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즉흥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니까 어제 엄청난 건데 그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고지에 썼거든요. 그거를 왜 원고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동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걔가 이제 어디 뭐 찍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위에 찬장에 맨날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거의 몇 년을 했는데 그 꾸러미 전체를 엄마가 어느 날 버렸어요. 저 학교 간 사이에. 충격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그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네. 글을 그냥 안 썼어요. 네. 저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되고 네네. 남은 게 이제 엄마가 얘를 미대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미술학원을 되게 오래 다녔고 저도 당연히 미대에 갈 줄 알았고 또 학교 대표로 계속 미술 그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어디 대회를 보내면 제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미술을 이제 중학교 때 그냥 학원을 끄는 네네. 거죠.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렴. 밑에 동생이 3명이 더 있으니까 미대까지 아마 내가 못 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끊었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뭐 다른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일단 그게 끊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학원을 다녀서 최대한 그쵸. 입시 미술에 맞춰서 네네. 공부를 해서 뭐 제일 잘 가면 홍대를 가면 제일 좋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게 딱 끊기니까 너가 내 걸 뺏었어? 그러면 너는 공부 하나만 원하는데 난 그 하나를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부모님께.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교대 출신이 아니셨어요? 네. 군대 출신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요. 적응증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네네네. 되게 센 분이시고 근데 이제 되게 크게 그래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도 그냥 맨날 죽고 싶은 거예요. 맨날 이게 뭐 의미가 없고 공부도 못 하는데 이제 잘하던 것도 뺏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채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림도 그리고 있고 글도 쓰고 네. 본연의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쵸. 아무것도 지금 없을 때 현재로는, 하고 싶어 예. 했던 것들 그런 거예요. 저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모르죠. 걔가 아는 거죠. 그 아이가 크면서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버가 되고 싶고 유튜브 게임만 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둘째가 되게 특이해요. 첫째는 근데 또 공부를 뭐 네. 수학 두 쪽, 국어 두 쪽,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늘 할 걸 하면 네. 핸드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가져가 가지고 그걸 다 하고 집에 와서 남은 걸 끝내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둘째는 그런 통제가 아직 안 될 뿐더러 해야 되는 생각도 없는데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둘째는 그냥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보통 미끄럼틀을 타잖아요. 얘는 일단 흙에 누워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또 흙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얘가 성인이 되면 땅의 소리를 들을 일이 있을까? 하늘의 구름을 이렇게 볼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눕혀놨어요. 눕고 싶으면 눕혀놓고 그러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일어나 그죠. 보통은 막 옷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막 빨리 일어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걔는 1살 때부터 이제 오빠 따라서 놀이터에 풀어놓으니까 그냥 흙을 먹어보고 여기 먹여. 그리고 제가 막 엄마들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먹어보면 알게 되지. 다시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알게 되겠지. 이제 저는 애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키우니까 그 원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꽃을 보고 싶으면 그냥 보도블록에 엎드려서 꽃을 관찰하는 애인데 제가 그 교육이 안 맞았던 네. 거네요. 제지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렴.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애가 어디까지가 사회에서 용인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하니까 엄마랑 있을 땐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적응을 못하고 거기 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점점 약간 사회 부적응자처럼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런 거절에 대한 책을 쓸까 아니면 육아에 대한 책을 쓸까 왜냐면 나는 이렇게 다 허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저를 막 통제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극과 극으로 이 극이 너무 싫었으니까 나는 이쪽 극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거지 이러면서 애를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부딪히는 게 생기고 이게 아니었네 뿅?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머 저 엄마 왜 애를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 애가 커서도 학교 생활을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사실 좀 그런 엄마예요. 아예 극단적인 네. 좀 엄마예요. 너무. 저랑 너무 비슷하신데. 네. 그러고 나오면 사실 네. 지금 핸드폰 애들이 하는 거를 제가 통제를 뭐 거의 안 해요. 왜냐면 할 거 하고 나면 그냥 몇 시간이든 그냥 하라고. 그러고 뭐 봐 뭐 이런 그러니까 뭘 보는지 제가 알고는 있어야 그쵸.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게임을 계속 보고 있어도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걔가 네.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어쩔 수 많이 없지, 보는 맞죠.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가이드는 더 해줘야 되겠다. 요게 사회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용인이 된단다. 틀은 잡아줘야 되니까. 이런 맞아, 거는 맞아. 해주고 근데 집에선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뭔가 가이드는 조금 이렇게 절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은 조금 그래도 좀 풀어줘라. 뭐 이런 사람도 한 명 있고 한 명은 그래도 조금 시켜야지 이런 면이 있어야 애들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제 이쪽 저쪽에 네네네. 뜻이 있을 수 있다. 사회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구나를 알 텐데 우리 집 애들은 너무 한쪽으로 약간 편향된 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이런 고민은 있더라고요. 그럼 외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를 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 중간에 또 큰 사건이 그쵸. 있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그 외할머니의 그 교육관하고 네. 또 틀리실 거잖아요, 분명히. 네. 저희 엄마가 네. 저를 이제 그렇게 키웠잖아요. 네, 근데 네, 아주 네. 제가 전문대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엄마 입장에서는 대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작이 나왔어. 근데 기대가 넷 컸어요. 중에 얘가 제일 될 것 같았는데 아, 얘가 네. 전문대를 가니까 이제 엄마가 네. 너무 실망이 크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아. 근데 조금 그렇게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둘째가 대학에 갈 때는 이제 걔는 충북대를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충북대가 약간 청주의 서울대 같은 개념이에요. 네. 저희 청소년 알죠?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저를 실패를 하시고 난 뒤에 둘째가 충북대를 가겠어.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그냥 청주대 써. 그러니까 사립대 그냥 점수가 좀 낮은데 그러니까 얘까지 전문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좀 하향 지원을 하렴. 그리고 셋째는 7살 터울이에요. 저랑 그러니까 나이 터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때는 엄마가 약간 도인이 되셨어요. 그때쯤에. 그래가지고 셋째는 엄마 나 미용을 하고 싶다고 머리 자르는 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가 걔가 어릴 때도 맨날 바비 인형을 한 다섯 명을 앞에 놓고 머리를 묶었다 따았다 뭐 이거 잘라보고 자르면 길러지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엄마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인형 대가리를 맨날 저렇게 묶고 사는 게 또 마뜩치 않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날 네. 바비 인형이 한 번에 또 아이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 도인 되셨다는데 왜? 근데 네. 이제 걔가 자라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내가 미용을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렴. 내일부터 학원에 보내주마. 걔가 지금 청담동에 되게 큰 미용실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청담동이면 진짜 네. 엄마가 그렇게 변했는데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냐면 그쵸. 진짜 그 그쵸. 평화로움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얼음판을 모두 걸으면서 막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지연 좀 봐, 이거 좀 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학을 잘 가는 게 사실 성공이라고 우리가 되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세대는 자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공부를 진짜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홍대 미대를 갔어요. 아니면 미술은 끊었지만 뭐 대학교를 스카이를 갔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개차반인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집에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고 주변 상황이 이제 친척들도 다 막 대기업 2, 3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난 인간이야. 내가 반에서 맨날 꼴찌지만 나는 니네랑 격이 달라. 막 이런 게 저 밑에 있었던 거예요. 깔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상태로 전문대를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선배를 보면 저 인간은 뭐 하다 여기까지 굴러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하다 오셨어요? 어떻게까지 공부를 못하면 여기 와서 사나요? 아니 부모님이 그러셨나? 아니 꽤 저는 엘리트 네.
엘리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좀 잘못 지원해서 네, 그래서 아. 한남대는 붙었는데 네. 그때 다시 집안 사정이 확 기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못 내주시겠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남은 거를 봤더니 이제 전문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재수를 할래, 그래도 갈래. 그럼 재수하면 또 집에 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우선 들어갈게요 해서 들어갔던 학교에서 만난 후배입니다. 끝까지 공부를 못했단 말은 안 하셨어요. 대부분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셨는데 못했어요. 그래 못했어요 하면 되지.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고향이 삼천포여가지고 삼천포를 좀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해 주세요. 갔는데 예.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또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제 뒤에 이렇게 엄청 꾸미기를 좋아하는 예쁜 여자애들이 제 앞에 있는 남자애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야 너 미러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보면서 뭘 미러? 아 밀어. 미러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왜 재밌지? 이게 그걸 개그로 한 거예요?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미로가 몰라서 전문대를 충격 받았어 지금. 근데 이게 대학이라는 그랬다고? 게 그분이 혹시 잘생긴 그분 아니셨나? 근데 제가 그거를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뭐 만약에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 미용하시는 분들은 학생이에요? 이러면서 어디 다녀요? 그럼 그걸 절대 내 입으로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게 학교랑 나랑 되게 일치화를 시키고 성적이랑 나랑 일치화를 시키고 돈이랑 나랑 일치화를 시켰던 게 그때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크게 한번 꽝 하고 깨지고서야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고 나니까 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서울대도 괜찮지만 얘도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를 저는 이제 약간 우주라고 말하는데 그 종교가 있는 분들이 뭐 하느님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저는 우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널 거기에 보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마음속에 그 과시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네요. 계속. 네, 계속.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안 보내면 얘가 안 나아져.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괜찮은 사람을 만들 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건가는 그냥 부모님이 공부를 못해도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를 알려줘야지 걔가 그거를 자기를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성적만 내면 되는데 네가 그것만 잘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니까 나는 좀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라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조건이 그렇게 붙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뭔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준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 어머니랑 잘 지내시네요? 네, 지금 잘 지내요. 저희 엄마 도인이잖아요.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이렇게 썼는데 보실 거 아니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고민했다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걸 풀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계속 그 엄마랑 가까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프니까. 맞아. 근데 그거를 평생 갖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이제 좀 풀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네. 살고 있는 게 엄마가 너무 나한테 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게 옳은 거지. 아. 이거를 이제 항상 배려.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엄마를 까자.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좀 책에 쓰면 쌍욕을 하는 것보다 우아하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맞아. 그렇게 생각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쓸 때쯤에 엄마가 아니었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 나한테서의 문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지만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A가 네. B라는 애 때문에 되게 열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C한테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 건 A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엄마가 나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야 돼 하고 가르쳤지만 어떤 선에서 내가 안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를 여기 이제 사례를 막 쓰면서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답했더라 하고 쓰고 그럴 때 걔는 이렇게 말했지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했지 그러다 갑자기 그 입틀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네. 그랬으니까 걔가 그 다음에 부탁하기가 쉬웠겠네. 내가 못 끊었었네.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본 거네요. 글을 네, 쓰시면서.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그게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일단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되게 큰 사건이 이제 저한테는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엄마랑 있었던 일들 아니면 뭐 선배나 후배나 뭐 그 동료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막 썼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내가 응어리 있었던 것들을 좀 하나씩 이제 이 뭐라고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주변에 있었던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핵을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이제 터지면 그쵸. 터질 네. 때가. 그걸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다 썼을 때 엄마는 이 책을 딱 첫 페이지 봤는데 상처 이랬는데 1번이 엄마야. 그러니까 그냥 나 안 봐. 안 봐. 근데 엄마는 네. 지금은 이제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그때쯤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상처 엄마가 나한테 한 번은 일본이,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 내가 그때 되게 그렇게 한 게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핵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못 건드렸던 거.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묻어놓고 싶었던 게 막 일어나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미안하다고 한다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올라오니까 되게 힘들다가 그걸 가라앉히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핵을 건드릴 때가 됐구나 이제 그거의 신호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명상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이렇게 풀어내는 거를 그 뭐 푸르미닷컴 이런 데 가면은 뭘 막 두드리면서 풀어내라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라는 사람도 있고 겨울 명상하라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 이 책을 같이 쓰신 분들 중에서 명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제 기준에서 좀 깨인 사람들이 너 울어야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울음을 참고 싶잖아. 이렇게 무슨 자리가 있을 때 눈물은 나는데 이게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참으면서 이제 누르면서 살았었는데 혼자서 그거를 이제 상황극을 계속 하는 거죠. 나 혼자서 내면에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싶었고 막 반항하고 싶었고 근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다 참고 그냥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 작업을 저하고 제 안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거는 다시 그래서 그 핵이 결국은 풀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 왜 책을 쓰면 엄마가 이해가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뭔데 뭐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풀어내고 나서도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맺혔던 게 이제 풀리고 끝나고 나니까 엄마한테 그런 분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약간 남일처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게 책을 쓰고 나서 저한테 있었던 되게 큰 일인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근처에만 가도 계속 피하고 싶고 이랬던 게 이제 없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되게 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맞아. 대할 때도 그런 게 육아가 힘든 게 그런 게 계속 건드려지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네. 손녀와 손자를 볼 때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둔다. 맞아요, 맞아요. 도움이 그냥 되겠다. 사랑만 해줘라 그래요. 걔네한테 필요한 게 그냥 예쁘다 뿐이지 뭘 시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자기의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 네. 들으면서 네. 몰입이 되면서 나의 어릴 때 유사했던 기억들이 막 자꾸 꺼집어 올라오니까 나도 지금 울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쏟아내세요. 참지 말고. 다음에 그 네. 곡길님 편집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어쨌든 저 물리고 싶어가지고 캐시카우님 뭐 울 것 같은 느낌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제 사례를 좀 고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제 두 번째 질문을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거면은 왜 회사라는 집단 네. 인테리어 회사 네. 다니셨을 때 네. 그 집단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뭐 맞아요. 주어진 업무나 그런 게. 네. 제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음. 신뢰를 받고 그리고 평가도 좋게 받고 인정을 해줘요 회사가. 네. 근데 저는 네. 그 인정을 받는 게 고마우면서도 음. 더 이상 이 회사에 네. 올인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인정해주고 좋은 평가도 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싫어요, 노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 위에 있던 상사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노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만두셨잖아요. 회사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되게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네. 왜냐면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때려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일 딴 데 또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또 네.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네.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는 되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어떤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네. 저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잘리기 직전까지만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잘리겠다 싶을 정도로만 선까지 넘지 않고 이제 거절하라 이거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이거 회사에 관련된다고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를 대면서 이제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면 그러면 요 이유 말고 요 이유로 되면서 그럼 요러면 해줄래 뭐 이런 식의 맞아. 것들이 많으니까 음. 좀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 조건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싫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나온 책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네. 굉장히 낮은 연봉과 네. 그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일도 많이 주고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잘해줘요. 네. 다 좋게 해주고 네. 잘해주는데 네. 그 대신 저한테도 일이 몰려오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일이 많이 몰려오는데 제 맞아요. 이 어. 깊은 마음 깊은 곳에는 이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가 있어요. 아 그만하고 당연하죠. 나는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네. 편하게 다니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MZ 세대가 그렇게 말하래요. 네 어떻게- 제가요? 아 제가요? 이제는 지금 해야겠네. 지금요? 제가요? 그렇게 좀 한두 번씩 거절을 해야 되나? 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일이 계속 몰려왔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삶의 자세가 그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기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연봉도 아니었다는 네. 거.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병신 왜 이렇게 살았어 이런 아주 호구가 따로 없구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그냥 예술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게 사실 허투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테리어
했었던 그 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거를 그림 그리면서 이런 거 만들 때 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할 때 이런 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써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어차피 나는 사업을 할 거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다 내게 돼야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맡은 일을 그냥 그렇게 진짜 잘 할 때만이 그게 성공의 기반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보통 진짜 작두를 다들 타잖아요. 요까지만 하고 집에 가고 네. 싶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내가 알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를. 네. 근데 그 삶의 자세가 그냥 나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작가님께서는 네. 어떤 일을 하든 어디 위치에 있던 그 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네. 근데 그때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죠. 책임지는 자세니까. 네, 그게. 다만 자발적으로 후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좀 네. 안타깝게 생각한다. 맞아요.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같이 일반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딱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잠깐 돌발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네. 작업실을 그냥 운영을 하는데 네. 이 운영이랄 게 없죠. 사실은 제가 그냥 그림 그리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감 같은 걸 다 이탈리아 물감을 쓰고 이런 레진도 미국 거 제일 비싼 걸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최고여야 되고 모든 걸 제일 잘 만들고 싶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재료값도 너무 많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만들기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교나 기업 같은 데에 판매. 판매를 해요. 그럼 그거 이제 뭐 100개 단위, 200개 단위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몇백만 원씩 그거 한 건 하면은 돈이 되니까 아, 여기 그런 그럼 걸로 인스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 내용들을? 패키지 하나를 잘 기획하시면 이제 네. 그게 큰 이제 또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그림을 그리니까 네. 그런 그림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 사업까지도 연계하셔갖고 되게 네. 잘하시네요, 맞죠? 그거를 운영을 해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결국엔 또 수익이 나야지. 우리 네. 평택 고덕으로 진출하실 마음 없어요? 네, 없어요. 서울로 오세요. 아, 굳이 서울인데 내려올 이유. 아 여기 캘리포니아거든요. 네. 아, 맞아. 캘리포니아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그 다시 접할 수 넘어가요?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좋은 분들 있으면 다좀 네. 오시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저를 탐내는 분들이 욕심. 많아요. 그래서 다 자기 동네로 오라고 오는 분들마다 아, 영업을. 책으로만 읽었을 때랑 지금 직접 네. 뵈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완전 다른. 맞아요. 예. 아니 앞에 이 얘기들이. 그림을 그려놓으셔가지고 저희는 이 이미지로 생각했어요. 아, 단발머리. 네. 네, 네. 뭐야 이게? 누가 그렸어?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쓸 때는 거의 퇴고를 한 꼭지당 거의 9번, 10번씩 했어요. 그래서 거의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정도, 그 문장의 쉼표까지 다 외울 정도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서 퇴고를 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이걸 딱 폈는데 깝깝한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저한테는 하나도 없는 그 이미 탈피한 그 전의 내가 여기 있는데 그 문장에서도 네. 너무 정제된 사람 있잖아요. 계속 끊어내고 계속 더 이게 또 이렇게 나왔을 때 엄마한테 상처가 덜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계속 그러니까 하고 그 압박이 좀 있어서 네. 모든 걸 다 풀지는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일단 다 풀고 네. 계속 지웠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하고 아니다 싶은 싶은 말을 것들을. 네, 방언 터지듯이 막 쓴 다음에 네. 얘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면서 계속 왜?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상처를 상처가 받으실까봐. 아 저 근데 진짜로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저한테는 한 열흘 동안 읽었거든요. 네.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되게 진짜 한 챕터 한 챕터 경험하면서 읽었어요. 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싫다는 말도 거절하는 것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어제 했어요. 네네네. 그 작가님께서 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가 결국에는 이 거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 딱 거절을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이거 사이다 같은 거절이 있었다. 이 거절을 하고 나서 너무 빵 뚫리는 이제 네. 정말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거절이 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네. 이 책에도 나왔는데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네, 하는 네. 거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사실 네.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게 조금 네. 뭐 주차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헉, 너무 죄송한데 제가 남의 차는 좀 어. 운전하기가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네. 막 하면서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아. 우는 소리로 이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이 그쵸. 자세였어요. 그쵸. 근데 그날 네. 이제 제가 이걸 책을 쓰면서 아 내가 싫다고를 진짜 못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이제 인지를 했잖아요. 인지를 하고 나서 누가 나한테 부탁 좀 해봐라. 내가 거절 좀 해보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그걸 계속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아, 상황도 피하고 네.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나오고 뭐 선배들하고도 이제 안 그쵸. 좋으면은 그냥 어. 그 선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제 이런 거를 아. 반복하면서 계속 피하는 식으로 살다가 네네네. 나 이제 이거를 마주해봐야겠으니 누가 나한테 좀 네. 부탁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아. 거의 나랑 싸우자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탁이 네네.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주의 흐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 방금 우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우주에 뭔가 끌어당김의 법이 그게 있다고. 이 책이 있는데 팬이님 있어요. 예. 우주, 우주 얘기가 자주 나와요, 책에서도. 예. 그래서 네. 우주가 내가- 내게 알려준 법칙. 그죠. 어떤 나에게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황을 갖다 줬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마지막에 그 벼랑 네. 끝까지 몰릴 때까지 사람이 자기가 살던 대로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알았구나 해서 거절을 해보고 싶은데 거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아니 왜 아무도 나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야 부탁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네. 되게 캐주얼하게 뭐 우는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아 그거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를 알게 된 첫 마디였거든요. 근데 아 그거는 안 돼요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부탁을 해서 이러면서 자기가 차를 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부탁할 만한 큰 일이 진짜 없어요.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숙제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대면을 하면 끝이 나는 건데 이때까지 계속 나한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이거 좀 대면해. 이제 이거에서 그러니까 그 우주의 법칙대로 살려면 얘는 대면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갖다 줘도 얘가 못했던 거였구나. 근데 이제 이 숙제는 나한테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거절하기까지가 네. 이게 그거는 안 돼요 딱 했을 때 그 다음 네. 단어가 나올 때까지 아직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세요. 저는 네. 이게 이제 남편이 안 봤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남편한테 그래서 그냥 책이 나왔어 했는데 남편이 또 무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터치 안 하기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갖고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한 30권은 팔았을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와이프가 썼으니까 하나 사서 봐. 이렇게 해서 많이. 뿌듯함이 있었는가 보다.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크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음. 보면 얘가 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너 아니었네. 그러니까 좀 막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할까봐 내가 이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걸 봤는데 그냥 남 일이야. 아니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제가 엄마랑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엄마가 너무 막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이고 네. 막 얼굴 보면 다 해주고 막 이제 막 사랑만 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앞에 일은 그냥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해준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한 번 더 올게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거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비슷한 저는 그 공감대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프린트 하던 그 언니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이제 쓰고 이제 쓴 거를 알아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이제 차선을 읽었는데
너무 궁금한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 맞지 그러니까 궁금했어. 분명히 제 동기일 것이다. 아, 본인도 거절을 못하는 그 아이콘이었는데 어떤 네. 느낌이셨는지. 저도 저기 세상 살아가는데 배려가 우선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쵸. 배려심 없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시대가. 네. 그래서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가족들 간에 이제 부탁을 해도 굉장히 지금 들어주기 힘든 부탁인데 그럼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우선 네 거부터 하자라고 제 거 다 빼놓고 여기 다 집중해주고 뭐 이런 류의 좀 삶을 살다가 책을 봤는데 너무 공감들이 그냥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 좀 밑줄을 많이 긋고 이제 네. 읽는 편인데 이 책에서는 딱 한 군데 거져 있더라고요. 네.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몇 페이지야? 76페이지. 그 친척의 이제 어르신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려고 장난감 해도 얘기. 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돈을 쓰게 하면 이분한테 피해가 가겠구나. 내 욕심 때문에 또 장난감을 내가 마음대로 골라버리면 맞아. 쟤는 고르라고 한다고 진짜 다 고르네? 제 부모가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켰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계속 이건 어떻게 보면 거절인데 이런 거절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책에서도 쓰여 있다시피 쟤는 이런 것 정도로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잘 키웠구나. 우리 그치.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 흘러 들어가면 흐뭇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근데 공감을 하고도 아직까지 큰 거절을 못 하고 사는 삶을 아직 살고 있어요. 좀 그런 류의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약간 예전에는 좀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도 좀 듣고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고 좀 많이 성격이 변했어요. 되게 거절을 잘해요. 거절도 잘하고 진짜요? 거절 잘하고 되게 본인의 생각이 되게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맨날 옆에서 보면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은 아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옆에서 보면 그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거리고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거는 좀 저랑 똑같아. 막 얘기를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이 사람 기분을 최대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래 확실하게 거절을 해줘야지 이 상대방도 다음 단계가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조금 하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이다 같은 거절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사이다 같은 거절을 하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